네, 리포트에서 보신 정치권 쟁점들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3일절인 토요일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놓고 그야말로 대규모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그야말로 총력전인데요. 오늘은 집회 입장에 대한 여야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우리 선조들이 피로 일군 민주주의가 지난 12월 3일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 일당으로 인해 100년 넘게 공들인 민주주의의 탑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광화문에 모여 다시 대한민국, 다시 민주주의를 외쳐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열기로 독재를 향한 내란숙의 꿈을 짓밟아 주십시오. 저희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일단 각 의원님들의 개별 활동으로 맡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봐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경찰에 집회 신고한 찬반 양측 인원이 서울에서만 35만 명으로 알려졌거든요. 여야가 막판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총력전을 벌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의 본질을 저희가 헌법을 공부할 때에 정치적 사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정치반, 사법반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결국 사법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과 그리고 또 국회 소추단이 열심히 싸우지만 그 장외전으로서 정치에 관한 것은 결국 여론 아니겠습니까? 예.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절차가 진행될 때 이른바 촛불혁명이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장외 집회가 있음으로써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5% 정도 떨어지자 결국 헌법재판관들이 8명 전원인치해서 탄핵을 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어떤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번에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자각이 있었고 더불어서 이번 탄핵 그리고 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적법 절차 위반, 불법 체포 논란이 있으면서 결국 현 상황 속에서는 결집해서 의사를 모을 때 이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자유우파의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이 방송에 오기 한 1시간 전에 광화문에서 도착을 했는데 네. 광화문에서 서울시청까지, 서울시청에서 남대문, 나아가 남대문에서 서울역까지 거의 태극기의 물결이 정말 물결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TV조선 건물까지 들어오기까지 이 길을 걷기조차 힘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모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3.1절 이 연휴 첫날 황금 같은 연휴 시기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탄핵 반대를 넘어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겠다라는 그런 어떤 시민들의 결심이 행동으로 나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연휴 첫날인 3.1절 오늘은 이 독립만세운동을 부르면서 국민이 하나가 됐던 국경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런 날 국민이 양분돼서 나뉘는 광경이 참 3.1절의 의미를 퇴색시킨다, 안타깝다 이런 의견도 좀 있어요. 제가 여기 이제 TV조선에 오면서 예. 전철을 타고 왔거든요. 예. 5호선 광화문역에서 내리는데 대단히 힘들었어요. 광화문역 6번 출구 나오면서 여기까지도 힘들었고 TV조선까지도 아주 힘들게 그렇죠. 왔는데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정말 많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뚫고 들어오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오늘 3.1절이잖아요. 그 네. 3.1절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뉠 수가 있을까? 물론 이 광화문 일대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저쪽 안국동 쪽 헌법재판소 쪽은 이제 탄핵 찬성 집회가 열린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어쨌든 굉장히 많이들 모였던데 3.1절이 뭡니까? 일제 침탈, 수탈, 억압, 탄압에 맞서서 맨주먹으로 싸워 일어난 게 3.1절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 정신과 너무나 배치되는 것 같아요. 이 양쪽 분열상이 말이죠. 겨우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이제 한 보름 남았다는 건데 이제 탄핵 심판이 최종 언제 결론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갈렸다는 거예요 지금. 네. 현재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똑같은 일을 두고 이렇게 다르니까 중간지대에 어떤 접점이 없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 워낙 지금 여야가 그리고 어차피 여야가 이제는 개별의원의 행동이라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오늘 이제 안국역에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여야 어차피 최대 결집시키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헌재 재판이 결집하고 이런다고 되는 건 아닌데 아무리 정치적 사법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법리와 증거와 원칙, 헌법과 법률 위반되냐 여부를 따지는 것이고 그 헌법과 불법적인 것들,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행동이 만약에 있다면 그 행동이 과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가를 네. 보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국민들의 생각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걸 이제 반영하고 있는 건데 정말로 이제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그 이유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말이죠. 그런 생각이 착잡하게 이제 하면서 왔습니다. 예. 네, 보시는 것처럼 벌써부터 많은 인원들이 몰려있는 거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5개 당이 연대해서 장외 집회에 나서고요. 국민의힘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이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친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대통령 탄핵 구속 사태의 본질은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내란죄 없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또 영장 청구하고 발부하고 집행하는 모든 과정이 불법인가 아시죠? 거기에 검찰이 동조하고 헌법재판소가 정치 편향 불공정의 대명사 잘 아시죠?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서 대통령 탄핵 기간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의원들 30여 명 정도가 이 서울 도심과 지역구에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할 전망이고요. 광화문 집회에는 친윤계 의원들이 자리한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여의도 집회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에도 이 나경원, 김기현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당수 자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은 야당 대표들도 지금 안국역에 모인다고 하죠. 이런 여야의 총력전이 여론 형성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여야의 전략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여당 같은 경우에는 각 개개인 의원들의 판단에 따라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밝히도록 하는 반면에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당론으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연단에 나와서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그런 결의를 하지 않습니까? 사뭇 완전히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런 점에서 지금 그 여당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3.1절 그 행사를 통해서 탄핵을 반대를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윤 대통령의 석방을 요청하는 반면에 실제로 지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탄핵시켜가지고 이 조기 대선을 치르자고 하는 그런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금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번 그 2주 전이었습니까? 이 광주 5.18 광장에 그 탄핵 반대 집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속에서 동원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가 당 차원에서 독려하고 실질적으로 당 대표가 나오도록 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은 예전과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지금의 어떤 여론의 흐름이 사뭇 다르다. 결국 최근의 여론의 흐름이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키고 탄핵을 기각시키라는 그런 여론이 강하게 일어나니까 그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그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급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분명히 오늘은 새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적어도 지금 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는 그 집회 같은 경우에는 광화문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남대문을 넘어서 지금 서울역까지 굉장히 공간 자체가 넓습니다. 그 반면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안국역 사거리를 가득 채우자고 하는데 거기는 해봤자 광화문의 5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 나와라 하는데 나오지 않는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상당 부분의 이재명 대표로서도 상당히 머쓱해지고 리더십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위험이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 아닌가 봅니다. 네, 뭐 광주에서 열린 집회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동원됐다라고 말하는 건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앞서 저희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의도에 나가 있는 모습 보여드렸는데 어제는 국민의힘 의원 76명이 헌법재판소를 찾아가서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촉구한다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헌재를 향한 압박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말이죠. 헌법기관들 아니에요, 의원들도. 헌재도 헌법기관이고. 네. 헌재 흔드는 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기다려야죠, 이제. 변론 다 끝났잖아요. 변론길 다 끝났고. 한 뭐 보름인가 얼마 있으면 이제 결론이 난다는 건데 마지막까지 얼마나 불안하면 저렇게 헌재를 찾아가겠어요.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세 대결의 양상이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지난 주말 여론조사도 그렇고 말이죠. 탄핵 찬반 다시 벌어지고 있어요. 중도층은 압도적입니다. 탄핵 찬성이 말이죠. 연령별로는 아주 차이가 편차가 심해요. 60대는 거의 반반인 것 같고 대략 얼추. 70대 이상 분들은 탄핵 반대가 훨씬 더 많은 것 같고 말이죠. 네. 그 이외의 그 연령층은 탄핵 찬성이 굉장히 많아요. 세 대결로 이 현재 이걸 보고서 판단하는 건 전혀 아닌 거죠. 물론 여론이라는 것을 전혀 무시할 수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헌재 재판이라는 게
위헌이냐 불법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게 과연 대통령 파면을 시킬 거냐 말 거냐 이런 사람이 대통령 하는 게 맞냐 틀리냐 헌법 소지가 있냐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탄핵을 반대하고 대통령의 복귀를 원하는 분들은 마지막에 최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결집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거기에 대해서 나가서 얘기를 하는 거는 뭐 말릴 수 없어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와서 여야가 굳이 뭐 의원들 동원해라 말아라 이런 거 비판하고 그럴 계제는 아닌 것 같고 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의견 얘기하는 겁니다. 탄핵 반대 세력도 그렇고 탄핵 찬성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자신들이 얘기하고 여야 마찬가지입니다. 네. 얘기하고 이제 마지막 헌재 재판을 기다려야죠. 예. 최 변호사님 아까 전에 하신 말씀은 그 민주당에서 외지인들이 온 집회다. 많이 왔다. 그런 취지로 얘기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말한 건 아니죠? 네, 민주당 쪽에서 얘기했다는 그렇죠. 말이죠. 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 집회 참여를 독려하면서 오늘 연단에 선다고 합니다. 그럼 과거에는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그것도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들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부정하고 끊임없이 다시 자신들이 지배하는 나라로 되돌아가고자 획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 그들의 반격을 막아내고 신속하고 엄정한 책임 윤석열에 대한 파면 처분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함께 싸워야 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집회에는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5개 당이 윤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그런 장외 집회를 열고요. 이렇게 5개 야당 대표 모두가 집회에 참여할 전망인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처음이라는 의미에서 나름대로 의미는 있겠죠. 다만 명분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지만 실리를 합하면 서로 이해관계가 약간 다른 것이 아닌가. 네. 물론 기본적으로 이제 뭐 조기 대선을 하면은 본인들이 후보를 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같습니다만 크게 봤을 때는 사실상 명분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명분으로 실무는 이재명 방탄 집회. 나아가 이재명 조기 대선 대권 프로젝트 이렇게 보는 것이 정치적 맥락에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든 해서 현재의 여론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윤 대통령의 지지세가 올라오는 상태에서 예봉을 꺾으려고 하는 그런 것인데 실질적으로 예봉을 꺾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여론이 지지하고 그 자리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서 나온다고 하면은 네. 그와 같은 효과가 있겠지만 열심히 나와라라고 해서 5개 정당의 지도부가 다 모였는데 그 자리에 모인 인원이 이른바 그 탄핵 반대 집회와 비추어서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주말 동안 있어서 월요일 날 나오는 신문 일면 사진이 비교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때의 여론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아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 더더욱더 지금도 그 조직적으로 좀 전국에서 모여라라고 할 것 같은데 저 또한 과연 그 탄핵 찬성 집회에서 어느 정도의 인원이 모일지 정말 귀추가 지목됩니다. 네. 네, 앞으로의 여론 흐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감사원이 선관위의 특혜 채용 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 선관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선관위는 친인척 채용 논란이 생기자 서류 파기를 지시하는 등 범죄 행위의 은폐를 시도했습니다. 압도적인 부정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저열한 조직적 은폐까지 시도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선거를 관리하는 조직인지 범죄 마피아 패밀리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지금의 선관위는 대한민국 그 어느 조직보다도 썩은 상태입니다.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마피아 패밀리다, 제2의 조국 사태다. 국민의힘의 비판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 선관위 채용 비리에 대한 논평이나 공개 발언, 최 교수님, 그런 건 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선관위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이제 헌재에서 선관위에 대해서 감사원이 직무감찰이 위법하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네. 선관위가 그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직무감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통령의 영향력 하에 있는 감사원이 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까 봐 이제 위법하다, 위헌적이다고 얘기한 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선관위의 이런 행동을 전혀 정당화하는 건 아닌 거죠. 헌재도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볼 때 선관위가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가 뭐 가족회사다, 무슨 뭐 전통이다 얘기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네. 헌법기구가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헌재는 헌법에 따라서 그렇게 판시한 것이고 어떻게 이게 가족회사입니까? 이 헌법기구인데 헌법기관인데 네. 그 선거를 관리하는 데 아닙니까? 아니, 민주주의가 지탱하는 건 뭡니까? 선거에 의해서 지탱되는 거예요. 선거는 네. 민주주의에 꽂힌 것이고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예요. 대의민주주의는 선거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선거를 관리하는 이 기관이 헌법기관인데 이렇게 이걸 가족회사고 이 친인척 채용이 전통이고 관행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 왔는데 이거 제가 볼 때 헌재의 판시는 그건 헌법적 관점에서 얘기한 것이고 이거 국회에서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법을 만들든가 그래야겠죠. 무슨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헌재를 관리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감사원이 못한다고 이제 판시를 했기 때문에 직무감사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법률을 만들어서 감사원이 아닌 국회가 됐건 어디가 됐건 선관위를 감찰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예. 네, 관련해 저희가 뉴스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감사원이 그제 친인척 채용은 전통이라는 진술까지 담긴 선관위의 특혜 채용 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에 선관위 기강 회의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380쪽이 넘는 감사 보고서 전문을 면밀히 살펴봤더니 이 서류와 면접 평가 조작 방법을 팁이란 명칭까지 붙여 파일로 저장하는가 하면 감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정민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2년 2월 전남 선관위의 채용 담당자 A 과장은 경력직 채용 응시자 명단에 만 35세를 넘는 생년월일에 파란색을 칠해 면접위원들에게 배부했습니다. 실제 나이 제한이 없지만 나이로 거르기 위해 선관위 인사 담당자들이 써온 꼼수 중 하나인데 채용 과정이 마무리된 뒤 한 실무자는 서류 전형과 면접 팁이란 파일까지 만들어 저장했습니다. 편법으로 서명 부분만 미리 받거나 평정표를 수정하고 심사위원이 아닌 인사 담당자가 심사 집계표를 집계해 합격자를 결정한다는 내용까지 자세히 적혔습니다. 이듬해 불거진 채용 특혜 의혹에 중앙선관위가 자체 감사에 돌입하자 상급자가 파일을 폐기하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 은폐까지 시도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파일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된 간부가 세상 다 끝난 사람처럼 좌절한 표정을 지었다는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가족, 친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 은폐 등의 비위를 적발했습니다. 아들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 중인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지인이 태권도 3단이라며 인천 선관위에 방호직 채용을 지시했고 이후 실무자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메신저 보안이 취약하다며 직접 연락을 언급한 사례도 감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채용 특혜와 함께 해이해진 근무 기강 실태도 드러났는데 강원과 제주에서 근무한 한 직원은 8년 동안 800일 넘게 해외에 체류하면서 180일 넘는 무단결근과 셀프 병가를 이용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네, 선관위의 조직적인 채용 비리 정말 충격적인데요. 채용을 위한 꼼수까지 공유를 했어요. 왜 유독 이렇게 선관위에서만 비리가 운상이 되는 걸까요? 정말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본인들이 가족회사다라고 하는데 가족회사들은 왜 세금으로 월급 받죠? 패밀리 비즈니스면 자기들이 비즈니스에서 자기가 벌어놓은 돈으로 해가지고 먹어 살려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월급을 받는 조직이 어떻게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데 있는 사람들한테 이와 같은 것은 가족회사이고 더불어서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한 전통이다라고 뻔뻔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제가 최근에 확인을 해봤더니만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선관위 공채시험에 100명 뽑는데 87,800명, 878명이 중에 한 명이 뽑히는 그 정도의 치열한 경쟁이 있는데 가족들끼리는 짬짬이 해가지고 경력직으로 쏙쏙 넣어버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저도 지금 380쪽 된 이게 감사 결과를 봤는데 소제목이 15개나 있습니다. 예. 첫 번째 대표적인 케이스를 몇 개 해보면 사무총장 자녀에 대한 조직적 인사 특혜 제공, 면접 점수를 임의로 작성하는 등으로 합격자를 부당하게 결정하고 증거를 조작하는 것, 청탁에 관한 특혜 제공, 이런 것들이 15개나 줄줄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해외 여행을 목적으로 한 장기간 반복적 무단결근, 허위 병가 등 복무 태만, 일반 공무원 조직이라고 하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어땠죠?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이 감사할 수 없다고 해서 마치 007한테는 살인 면허를 주고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한테는 불법 면허를 준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분노해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 반드시 필요하고 지금 어제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와 같은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을 지금 발의했다고 하는데 네. 저는 거의 그거에 나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 참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해서 발본색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희 선관위가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서 자체 감사에 돌입을 하니까 네네. 상급자가 파일을 폐기하고 증거 은폐까지 네네. 시도한 걸로 드러났거든요. 좀 짧게 이게 사실일 경우에는 어떤 법이 좀 적용될까요? 즉각적으로 했을 때 형법적으로 봤을 때의 증거인멸 교사 그리고 네. 실질적으로 증거를 없앤 사람은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이고 이건 다 공공기록입니다. 공공기록을 임의로 파악을 하면은 공용 물건 손괴죄 이런 부분으로 되기 때문에 그 처벌 수위도 상당히 높습니다. 네. 이 부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를 하면은 법원장이 사실상 각급 시도 선관위 위원장이고 해서 영장이 안 나왔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방탄복 벗겨버리고 특검 같은 거 해야 될 필요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저는.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